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닿지 않는 천장에 손을 뻗어보았지. 별을, 진짜 별을 손으로 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너의 앞에 한쪽만 무릎 꿇고 저 멀고 먼 하늘의 끝 빛나는 작은 별 너에게 줄게. 다녀올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볼 수 없는 것을 보려 눈을 감아 보았지. 어딘가 정말로 영원이라는 정류장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뭔가 잔뜩 들어있는 배낭과 시들지 않는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우리 영원까지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우리는 선처럼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우리는 선처럼 우리는 선처럼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아이브라는 매거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아이브 매거진은 컨셉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깨어있는 개인들의 이상을 소개하는 인터뷰 미디어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인터뷰라는 장르가 인터뷰어보다는 인터뷰이에 초점을 맞춘 인터뷰어의 역할이 이렇게 조금 작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이렇게 좀 숨겨져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많았다고 한다면 이 매체는 인터뷰어가 누구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터뷰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인터뷰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가 다른 느낌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인터뷰 매거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개인의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어가 되어서 이렇게 표지를 장식을 하게 되었고 이제 뒤편에는 제가 인터뷰한 3명의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 톱클래스라고 하는 인터뷰 전문 매거진의 편집장이신 김민희 씨하고 또 뉴닉이라고 하는 컨텐츠 스타트업의 대표 김소연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설가 최은영 씨 이렇게 3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인터뷰한 분은 이제 김민희 씨인데요. 김민희 씨는 그 세대론에 아주 그 조예가 깊은 분이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본인의 세대를 알고 계신가요? 어떤 세대, 자신이 어떤 세대인지? X세대인지, 밀레니얼인지, MZ 세대인지. 그 미니님 같은 경우는 이제 X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도 뭐 다른 세대에 대한 책들은 뭐 90년대생이 온다 뭐 이런 인기책 베스트셀러 책도 있고 그렇긴 한데 유독 40대를 이야기하는 X세대를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없어서 이제 미니님께서 직접 이제 다정한 개인주의자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70년대생들은 이런 역사 속에서 살아왔고 그래서 이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세상 속에서 X세대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응원해주는 그런 뉘앙스의 책을 또 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X세대를 이야기하는 책이지만 되게 의외의 어떤 수학같이 X세대 그 너머에 이제 그 86세대 뭐 베이비 부머 세대 약간 이런 그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구나 라는 이해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제 인터뷰 할 때도 그런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개인화가 되어 가는지에 대한 것도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특별히 요즘 사람들이 그 선망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족. 요즘 인터뷰에 특화된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일단 TV 프로그램을 보면 유퀴즈나 대화의 희열 같은 방송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인터뷰집도 많아졌고요. 물론 예전에도 인터뷰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로 긴 세월에 걸쳐 상당한 커리어를 이룬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책이 많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의 브랜드를 충실하게 만들고 실행하는 20대 여성 90년대생들을 다루는 인터뷰집이 많이 나오는 듯해요.
그러한 개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독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할 테고요. 이것도 개인의 시대로 바뀌어가는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민희. 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책이 홍정욱의 7막 7장과 읽으셨나 봐요? 김우중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였어요. 요조, 웃음. 저도 그 책들이 모두 기억납니다. 김민희. 회장님들 아니면 소위 하늘의 별 같은 분들의 위인전을 줄을 치며 읽고 외우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책들이 몇백만 부가 넘게 팔려나갔고요. 그때가 위인전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레퍼런스의 시대인 것 같아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을 견인하는 롤모델은 사라졌고 대신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저 사람이 어떤 면에서 나와 비슷한 것 같아. 그렇다면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까? 그럼 내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참고용으로 그 사람의 책을 읽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스타도 비현실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스타가 더 이상 안 통하잖아요. BTS도 브이로그를 통해서 친구 같은 모습으로 어필하고 연반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그렇고요. 요조님도 친근한 이미지의 스타이시지요.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외에도 정말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말씀해주신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만 잠깐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개인주의자를 읽으면서 부모님을 이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사람이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도봉역 앞 작은 횡단보도 오늘 그 횡단보도 끝에 서 있는 아빠를 보았네. 후 몰래 보는 아빠는 왜 저다지도 작은지 일단 손부터 들고 흔든다 나의 작은 사람에게 엄마랑 마트에 장 보러 가면 꼭 따로 놀지. 맘대로 돌아다니다 보면 저 멀리 사람들 사이에 후 몰래 보는 엄마는 왜 저다지도 작은지 일단 손부터 들고 흔든다 나의 작은 사람에게
빨간 손부터 들고 흔든다 나의 작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터뷰이가 이제 김소연 유닉 그 스타트업 대표인데요. 참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저랑 개인적으로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일로서 처음 알게 된 이제 동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책방무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힘들 때마다 의지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김소연이라는 어린 대표가 정말 놀라울 만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고스란히 인터뷰에 드러나서 저는 지금도 그 책방을 운영하다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김소연과 나는 인터뷰를 좀 뒤적거리곤 하는데요. 그래서 좀 두 부분을 읽어봐 드리려고 합니다. 유난히 이번에 마음을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기업에서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파트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떤 큰 배가 있는데 제가 그곳의 선장인 거예요. 저는 신념을 가지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죠. 바다 저쪽 어떤 섬이 무척 아름답다고 하니 그곳으로 가자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말하길 그쪽에 섬이 없을 수도 있다. 다른 섬으로 가자고 하죠. 또 누군가는 아예 섬 말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해요. 의견이 아주 분분하죠. 이때 모든 의견들을 참고하겠다면서 제가 이쪽 저쪽 말을 다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연료가 떨어지고 결국 모두 죽겠더라고요. 내가 이 배의 총 책임자라면 더더욱 나의 신념을 공고히 세우고 확실한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 같으면 여러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고 참고할 수 있었겠지만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진행하는 사업이 다양해질수록 무엇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지를 전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가야 하는 최종 목표, 정말로 가고 싶은 이상향 같은 것을 비전이라는 언어로 만들어서 모두의 마음에 가슴 뛰도록 박아놓는 것도 무척 중요한 리더의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조님이 책방무사를 운영하면서 책방무사에서 중요한 것, 책방무사가 되어야 하는 모습 같은 것을 남 눈치 보지 말고 계속 고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이해하고 동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고요.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도 바로 비전에서 찾아야겠지요. 잘 다듬은 비전 하나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사실 제가 요즘에 이제 책방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고민거리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휘둘리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이야기가 다시금 많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힘을 주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여러분을 모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멤버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를 너무너무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 그 제주에 있는 이종수와 그 저기 최우영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김소연 대표의 정말 놀라울 만한 기질 하나를 여기서 좀 읽어봐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특별한 특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비단 김소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는데요.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스타트업을 꿈꾸고 파트너인 다은님을 설득하던 때에 다소 이기적인 문장을 계속 되뇌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사회에, 약자에 관심이 많았고 언제나 그들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와 닮은 꿈을 가진 주변 친구들을 보면 돈을 벌기 위한 일은 일대로 하면서 신념에 따르는 일은 남는 시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분리시키더라고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과감히 창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벌이와 자아 실현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상황인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행운인지를 저는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청년들은 지금 돈벌이 자체를 구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구했고 그 일을 통해서 자아 실현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민망한 마음이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제가 잘나서 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창업가가 되는데 영향을 끼친 요소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자란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교육을 받은 배경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잘나서 얻은 게 얼마나 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을 엄청 열심히 한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노력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인 것도 얼마나 행운인데요. 요조, 맞아요. 김소연, 그럼요. 저는 행운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고요. 사회적 책임이 어떤 행동으로 표현되는지는 그 사람이 어떤 필드에 있고 어떤 전문성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다들 다르겠지만 누구든 각자의 방식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기업인으로서 유닉의 사회적 책임을 고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유닉이 있기 전과 유닉이 만들어진 후의 세상을 비교할 때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하지요. 또한 내가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계속 생각하고요. 이러한 성찰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나가겠다고 다짐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너무 근사한 사람이지요. 저도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만든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늙음이라는 곡입니다. 그 노래는 간단히 얘기하면 늙기 싫어가지고 만든 노래인데 여태까지 이제 늙기 싫어서 노력했던 많은 것들이 언제나 외형적인 부분에 국한한 것들이었다는 걸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면도 물론 보기 좋게
귀여운 할머니가 되고 싶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아무튼 귀여운 할머니, 귀여운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외형적인 노력도 물론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귀여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찰하고 들여다보고 계속 공부하는 그런 어른이 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일단 저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싫어합니다. 싫어한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싫어합니다. 계속 보게 돼요. 신이 나게 싫어서. 얼굴 속 주름이 아니라 주름 속 얼굴이요. 하얀 머리칼이 아니라 머릿속 하얌이요. 얼마나 싫은지 이렇게 저의 노래로 부릅니다. 얼굴 속 주름이 아니라 주름 속 얼굴이요. 하얀 머리칼이 아니라 머릿속 하얌이요. 싫어합니다. 싫어한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싫은지 이렇게 저의 노래로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최은영 소설가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최은영 소설가는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최은영 작가의 책보다도 인터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놀라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작가 자신이 자기 자신과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면서 인생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증오하고 혐오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사실 맘대로 잘 안 되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너무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야 이게 가능한 거지. 내가 사랑해야 된다니까 사랑해야지 이러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내가 내 스타일이 아닌데 계속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게 억지로 되는 일이 저는 절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해라 라는 말이 너무 바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저도 제가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미워하면서 그렇게 반복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제가 나름대로 이제 와서 어떤 깨달았다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어쨌든 제가 어떤 체득한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안 사랑해도 같이 살 수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그건 내 맘대로 되지 않지만 난 지금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사랑스럽지 않지만
어쨌든 이왕 이렇게 같이 살게 되는 어떤 숙명 속에 놓인 거라면 어쨌든 뭐 그냥 같이 살 수는 있겠다. 어찌저찌 둘러 뭐 달래보기도 하고 가끔은 외면도 하고 노력도 좀 하고 이렇게 미운 정에 좀 의지하고 하면서 어찌저찌 그냥 같이 그냥 지내볼 수는 있겠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은영 소설가와 인터뷰할 때 저도 이제 그때 제가 저를 너무나 싫어하고 증오하고 부끄러워했던 그 시절을 많이 생각하게 했고, 최은영 작가님은 아무래도 소설가이시다 보니까 어떤 보통 사람과는 다른 감수성을 가지셨을 게 분명하고, 그래서 더 좀 극적으로 자기 자신과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서 결국에는 그분도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밝은 밤이라는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내셨던 장편 소설 중에 한 부분을 낭독하고 이제 쭉쭉쭉 읽어볼게요. 사람이 사람을 기억하는 일. 이 세상에 머물다 사라진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기억되고 싶을까?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언제나 답은 기억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내가 기원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인간의 최종 결말이기도 했다. 지구가 수명을 다하고 그보다 긴 시간이 지나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오면 시간마저도 사라지게 된다. 그때 인간은 그들이 잠시 우주에 머물렀다는 사실조차도 기억되지 못하는 종족이 된다. 우주는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곳이 된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결말이다. 밝은 밤 82쪽. 요조.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알 수 없었다라는 말이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 농담으로도 하고 진지하게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제게는 그 말이 인간으로서 가장 무서운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제게는 의미가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곤 해요. 저 질문 안에는 이미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이 전제되어 있지요. 그리고 무의미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 배경은 우주 전체가 되는 것 같아요.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인간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맞닥뜨리면 끝없이 막막해지면서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덧없고 부질없고 무의미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저러한 질문을 안 하려고, 의미 따위 생각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아마 의미 없음을 진즉에 몸으로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낳고 그 딸은 또 딸을 낳지요. 아마 최은영 작가님도 의미 없음을 분명 모르지 않을 텐데 책을 쓰고 또 쓰면서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만약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작가님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최은영.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생각한 게 있어요. 그 생일잔치 때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하는 그게 저의 주제가였어요. 나는 왜 태어났나? 제가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20대까지도 생일이 다가올 때면 항상 눈물이 났어요. 요조. 왜요? 최은영.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마음에 휩싸이는 거예요. 아, 내가 왜 태어났을까?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눈물이 나요. 왜 태어났을까? 이게 저한테 항상 했던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슬프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도 안 되고 쓰레기만 만들어내고 있는데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정말 의미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밝은 밤 속 지연이도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지금 저에게 누군가 너는 왜 태어났니? 너는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배우러 왔어. 이렇게요. 삶을 성공이나 실패 같은 말로 흔히 정의하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그래도 나는 배웠어 라는 인식이 제게 매우 큰 위안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일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하지 않고 전부 하나의 경험이고 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게는 큰 힘이 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불뚝불뚝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이 책방도 그렇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좋은 팁을 최은영 작가님께 배운 것 같아서 아 그래 나도 배우러 왔으니까 배우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해버릇 하기 시작했는데 썩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비슷한 마음으로 제가 만들었던 노래도 있었는데요. 이페메라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이페메라라는 건 영어 단어인데 검색을 해보면 뭐 일회용품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수명이 짧은 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저는 이 단어에서 인간의 일생을 설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도 사실 이제 뭐 종교가 있고 내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겠지만 이제 저처럼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인간이라는 것도 일회용품이잖아요. 그 일회용품이라는 어떤 인간의 몸뚱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든 노래인데요.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왠지 아늑하여 고개를 들어보니 오늘따라 하늘이 머리까지 낮구나. 휘파람을
이제 준비가 다 되었구나. 도와주시오 하고 손 모아 빌던 나날들, 나는 비로소 거지의 기도를 걷고 모자를 벗었다가 다시 쓴다. 좋은 냄새가 바람에 실려온다. 어디로든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야지. 도와주시오 하고 손 모아 빌던 나날들, 나는 비로소 거지의 기도를 걷고 모자를 벗었다가 다시 쓴다. 좋은 냄새가 바람에 실려온다. 어디로든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야지. 이곳은 짧게 사는 것,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야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거는 진짜 부를 예정이 없다가 되게 급조해서 오늘 같은 날 꼭 이 노래를 불러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세과한테 갑자기 부탁을 했는데, 한번 정말 마지막 곡으로 이 곡을 듣고 우리는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I see trace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I watch them grow. They'll learn much more than I'll ever kno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감사합니다.